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스튜디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이틀 동안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그 수석 비서관 등 비서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서 당선된 당시에 약 49%, 약 50%죠. 그걸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뭐 100개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체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성, 중립성, 정직성 그 믿을 수 있느냐? 저도 못 믿는 쪽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믿질 못해요. 그렇지만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그 추세가 현재 대통령 당선될 때보다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져 있다. 이건 아마 용산 비서팀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일단 참고 자료로 한번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국정 지지도가 찬성할 수 없다.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느냐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이 지난주까지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 그리고 대통령의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그 다음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능하다, 이런 이유인데 요걸 세밀히 따져보면 결국 인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인사와. 그러면 과연 지금 4개월 됐는데 인사에 엄청난 참사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탈한 국민들이 이런 느낌, 인사와 관계에서 대통령이 불실하다, 지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2달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한 말이 여전히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자신과 이 측근 비서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물러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적임자인데, 자, 그럼 그 시점에서 장관급으로는 4번째 낙마자가 됐는데, 그러자 그 다음날 이 출근길 약식회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장관급에 계속해서 낙마가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순간에 대답이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무슨 소리? 아마 손은 이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내 정부에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들하고 앞에 정권하고 비교를 해봐. 솔직히 아마 이런 정도로 한 것 같아. 그리고 좀 화가 난 표정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요겁니다. 요거. 대통령의 그날 그 행동과 말.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손을 요 정도로 이렇게 저었는데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문재인 때하고 비교를 해봐. 내가 임명한 강조가 훨씬 그렇지. 지금 네 번째 낙마한 걸 갖고 어떻게 많이 낙마했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인사 참사가 있고 실패가 있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뭐 무능하다 이렇게 돼 버린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 방송 뭐 안 듣고 계셨지만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제 의견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이는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SNS 시대, 그리고 과거의 청와대 출입 기자단 수보다도 훨씬 많은 기자들이 그냥 대통령 쪽을 향해서 보이는데 안 보이면서 이렇게 이 주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포즈 하나가 다 보도 대상이 되고 그것은 꼭 민심에 심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뒤에도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그날 했던 이런 모습,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호의적으로, 뭐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검사만 했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바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11달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취임하고 4개월이 됐지만은 아직도 검사 본색이라 그럴까, 그 평생 검사로서 몸에 배어있던 그 직책의 성격이랄까,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서 이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 임사 참사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검사는 평생 질문만 하는 자리입니다. 질문.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불러가고 질문만 하지요. 조소용지 여기 두고 녹화시설 이런 데서 당신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누구하고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헤어질 때 돈 봉투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안 받았다면 가족 중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누군가가 돈을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하는 말이 왜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이렇게 질문만 하는데 그 질문을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사님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질문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검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나가지고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평생 질문만 했던 그것이 이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형 여러 명이 낙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순간 검사 본색이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현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왜 검사 본색을 나타내냐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걸 탈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소리? 네가 무슨 질문을 나한테 해? 내가 임명한 강요가 훨씬 훌륭해. 이겁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임기 초에 말이지 대통령의 이미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된 그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 얘기, 예를 들면 이번에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박진 외교장관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뭐 말했다는 내용 가령 이런 것도 그 앞에 좀 화나는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 참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뭔가 본인의 감정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가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건 대통령이 지금 확실히 어떤 말을 내가 했다 하는 아직 얘기를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수가 됐건 뭐가 됐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날 박진 장관이 옆에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억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는데, 자간 이걸 두고 어제 여론조사에는 인사 참사 외에 외교 참사의 한 사유로 이게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한 말,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새끼라 했고, 바이든이 이게 쪽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비판, 미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게 무시한 발언, 그렇게 해서 이게 외교 참사다, 외교 참사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가가지고 시신이 안치된 그 영구 앞에 참여를 안 했다. 요거는 출발 시간과 관계가 있어서 미처 당도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의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장의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의 장례미사에 국가원수 자격으로 참석하면 그게 국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야당이 영구에 먼저 절할 일이 생략됐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있었던 일 그거 하고, 한미 정상회담 제때 못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도 별 내용이 없다, 이걸 묶어가지고 이거 외교 참사다 이래 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복도에서 박진 외교장관을 옆에다 두고 한 그 말이 지금 불씨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점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 운동권 반미주의자들이 언제부터 미국 국회,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한국 대통령 네가 비하하는 발언을 하나,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들이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이걸 트집 잡는 본질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을 요구를 했고 국회의원들 요구한 것이 안타깝다, 그 윤석열이 너는 잘못했다, 이겁니까? 이 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트집잡이로 되어버렸다.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큰 지도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심. 이렇게 새가슴이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걱정을 하고 좌고 우면을 하고 하는 이런 소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세심해야 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제가 특별히 대통령 가까이에서 조언할 수 있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심해야 됩니다. 세심하게 내가 오늘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나의 평상심을 지키면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세심하게 판단해서 나아갈 때는 직정경행으로 나아가야 돼요. 직정경행. 세심하게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주위를 둘러볼 것 없이 그냥 돌진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이게 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부족한 것은 소심한 것 같지는 절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심성에 있어서 평상심을 유지해가지고 이걸 따지고 하는 이 훈련이 지금 덜 돼 있어가지고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그 대통령의 이런 평상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직정경행하는 이 틀을 지키지 못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평생 검사만 해 왔던 그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살핀 데 있어서 세심한 살핌이 있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오늘 도어 스토핑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 것도 미리 세심하게 검토하는데, 저는
이른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돼서 박수를 친 사람입니다. 박수를. 왜 박수를 쳤느냐? 그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불통, 특히 문재인 대통령 A4 용지를 가지고 이게 수석비서관과 국무회의에 장관과 수석비서관 넘어 있는 국민들에게 이걸 읽고 기자회견 1년에 한 번 짜고 하는 거 하고 여기에 그냥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것은 출근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2층이고 1층에 기자실을 갖다 둔 이유를 대통령 자신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소통하겠다고. 그러면 1층에 내려와요 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장을 주로 활용을 하라, 이거. 기자회견장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출근길은 이를테면 지금부터는 안부 묻는 수준에서 끝나고 뭐 조금 무게 있는 질문을 받는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든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조금 이따 기자실에 내려가겠다. 그때 그렇게 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자실에서 승부를 보라 이거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래야 기자실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직정 경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요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용산의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저의 이런 말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